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김제동 씨가 공영방송에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질문해볼까요? 무지성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그렇게 혼쭐이 났던 김제동 씨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내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 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김제동 씨 같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번 방송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지지했다라고 하는 김제동 씨의 발언, 그 발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이재명한테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악재로 이어질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까지 주요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두 사람의 차이는 0.3%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국감이 끝나고 나서부터 윤석열의 지지율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상 대결로 봤었을 때도 10%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는데요. 애써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다,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났던 격차가 놀랍게도 0.5%까지 좁혀졌었죠. 그런데 그렇게 좁혀졌던 격차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감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국감이 끝나고 나서부터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었고 다시 이제 또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았지만 또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 교체 의향을 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 쪽에도 불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지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답변했고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도 높은 당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이재명이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론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를 제외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는 3%밖에 나지 않고 한국갤럽에서는 1.3% 정도 차이가 나고 KSOI에서는 심지어 0.5%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저 지지율 기세를 완벽하게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좀 애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윤석열 후보 측 이쪽에서 이제 애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김제동,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애를 좀 써줘야 되는데 일단 먼저 윤석열 측에서 애를 써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설문조사를 좀 보시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7% 가까이나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7%인데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4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긍정평가라는 사람들은 39.7%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39.7%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홍준표 후보 측입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달래는 모습은 전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은 제가 봤을 땐 패착입니다. 현재 지금 그런 사람들이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비중이 15% 가까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무당층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아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애를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김어준 같은 사람들인데 이미 김어준은 스스로 지금 애를 써주고 계시고 이미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자책골을 넣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뿐만 아니라 또다시 지금 나서가지고 자책골을 넣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제동 씨입니다. 임시로 지금 진행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예상이 됐던 것처럼 다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윤석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오랜만에 지금 뭐 공연방송에 출연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저렇게 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재차 지금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연일 지금 윤석열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지금 주제로 김재원 위원과 신경전을 벌였냐?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거였습니다. 기본소득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나라 재산 44조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기 당선을 위해서 써먹겠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무슨 뭐 이재명이는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정책은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기 때문에, 우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좌파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김부겸이가 됐건 홍남기가 됐건 계속해가지고 비판하고 있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사조차도, 한겨레조차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이 친문 세력을 흡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이상희 교수인데요. 한창 이제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을 때도 토론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고 최근까지도 이낙연 후보의 복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상희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랑 586 운동권 카르텔 핵심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도 못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희 교수가 가지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한 생각,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에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통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진보 좌파를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축출시켜야 된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 부분만큼은 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됐어요. 저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현재는 지금 윤석열을 견제하고 싶어가지고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코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재보궐선거 기억나시죠? 그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쏟아냈다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김제동 씨가 지금 그런 식의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죠. 기본소득이 뭐라는 거예요? 좌파적인 가치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헌법 11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가치래요. 이거는 진보 좌파적인 가치가 아니라 헌법적인 가치다. 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 기본소득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119조를 보니까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김제동 씨?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기본소득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가치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헌법이나 뭐다 그런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다가 그 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우리야 뭐 땡큐인 거죠. 김어준 씨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김제동 씨 본인 스스로가 등판을 해가지고 자책골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야 뭐 땡큐인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김제동 씨 대선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